제이스입니다. 선생님들 어린이집은 안전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어제도 옆에 어린이집 건물로 하시는데 폐원 소식을 들었어요. 90명인데 경제적 악화로 폐원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저출산과 또 엄마들이 받는 양수당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영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니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들이 지금은 종종 옆에서들 많이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어린이집도 이제 시대 흐름상 바뀌어가는 제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어린이집의 흐름, 어린이집에 새로 생겨나는 제도 중에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 말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결코 제이쌤이 내놓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화내시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미리 선생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도는 첫 번째, 시간제 보육 통합형, 그리고 두 번째, 선임교사, 세 번째,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선생님들께 조금 제가 들은 내용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시간제 보육 통합형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7월부터 2월까지 시범 사업을 하도록 한다고 해요. 시간제 보육 하면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시간제 보육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어린이집에 시간으로 보내고 싶은 어머님들이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시간제 보육반이 있고 시간제 보육을 담당하는 전담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시간제 보육 통합형은 무엇인가요? 이건 그 시간제 어린이집과 달라요, 선생님. 어떻게 다르냐면 요즘에 어머님들이 양수당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양수당을 받고 있는데 나는 굳이 어린이집에 종일령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종일령으로 보내면 양수당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아주 어려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만 시간 보육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가 너무너무 많대요. 많은데 주변에 가까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의 요즘 흐름상 시간제 보육을 정말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부모급여 들으셨죠?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 그리고 내후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겠더라고요. 저도 애를 다시 하나 낳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들이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으면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낼 때 조금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윤정부의 정책에 부모 교육과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제 보육이 지금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제 보육 통합형이란 어떤 걸까요? 이건 지금 현재 반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연관이 있어요. 자, 선생님, 반에 우리 반 정원 알고 계시죠? 정원이 다 현재 꽉 차셨나요?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다 정원이 차셨나요? 안 차셨다고요? 이제 선생님들 시간 보육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만 0세는 3명인데 이 중에 50% 미만이면 1명이겠죠. 1명은 시간 보육이 가능하고요. 만 1세는 5명이면 50%, 2명까지 시간 보육이 가능해요.
물론 정원을 초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에 만 1세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원이 안 찼잖아요. 그러면 그중 안 찬 인원수 중에서 2명은 시간 보육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는 반당 정원이 안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제 보육을 하고 싶으시겠죠. 왜냐면 시간제 보육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충당을 하고 이 어린이집이 마음에 든다면 이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종일령으로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은 원아버지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제 보육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은 정말 우울해지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이 정원이 안 차서 괜히 원장님만 보면 눈치가 보이고 조금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이 원을 나가주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신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 원장님이 이제 시간제 보육을 이렇게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적극 찬성을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시간제 보육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 시간제 보육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 낯선 아이, 새로운 아이를 적응 기간도 아니라 울고 있는 아이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는 웬 날벼락 날벼락 같은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선임교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임교사, 요즘에 자꾸 선임교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연차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연차를 올해부터 어린이집 교사들도 써야 되는데 대체교사만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올해 서울형 전임교사를 배치를 했더라고요. 70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형 전임교사는 이제 그 원에 배치가 돼서 온전히 서울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그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돕고 선생님들께서 담임교사가 연차를 가실 경우 그 반을 담당하는 제도예요. 너무너무 부럽죠. 저는 정말 서울형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형은 이런 식으로 전임교사를 줬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임교사라고 해서 선임교사는 뭔가요? 원감이나 주임교사처럼 어느 정도 중간관리자를 선임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의 450 수준으로 선임교사의 그 급여를 책정해 놓고 그 선임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연차를 쓰게 될 경우 그 반을 담당하는 대체교사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원 자부담이 6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제도는 좋은데 원에서 선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곳이 큰 원밖에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임교사 조건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또 제외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이 선임교사를 써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임교사 제도가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대체교사 선생님들은 또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선임교사가 대체교사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체교사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대체교사에게 써야 될 어떤 예산을 선임교사에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체교사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선임교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행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좋으시죠?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아마 자부담 없이 서울형 전임교사처럼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제도를 활용하시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유보통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들은 풍월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보통합
아직은 실효성이 조금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너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같이 이렇게 합친다는 게 좀 어렵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기간의 통합은 이제 교육부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격. 유치원 교사는 4년제를 나오시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 4년에서 6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2년, 기본이 2년이죠. 이렇게 1,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 쪽에서는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서 그냥 유치원 교사, 전교사 자격증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점의 문제지 교육 이수로 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몇 학점을 더 따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과목에 교수이직이 있어요. 유치원은 이제 학교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교직이수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한가로 아마 교육학개론 정도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철학 및 교육,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뭐 이런 교육사회, 교육행정, 생활지도 및 상담 뭐 이런 식으로 교직 과목이 필수적으로 몇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과목을 학점을 이수해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학점을 어느 정도 따서 이제 유보통합 시 선생님들의 자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의 선생님들 중에 유아교육과를 다시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걸 유보통합이 언제 될지 알고 지금 또 대학을 다녀 유보통합이 한 5년 뒤에 되면 내 나이가 그때는 이제 퇴사할 시기인데 이러신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유보통합 시 지금 가이드라인은 유아학교와 영아학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건물로 이렇게 크게 하는 원 같은 경우는 유아학교로 갈 가능성이 크고 조금 규모가 작은 원은 이나 아니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원은 어린이집은 이제 영아학교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랬을 경우 이제 유아학교로 가게 되면 유아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뽑을 경우 유치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격증을 먼저 보시겠죠. 보육교사인데 학점을 이수해서 유보통합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과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전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유보통합 시 그 자격증을 갖게 되신 선생님, 이렇게 출신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신 선생님들은 지금 유아교육과를 다시 다니시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학교. 그럼 영아학교 가면 되죠. 영아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보육 업무, 예를 들어 이제 영아면 4세까지잖아요. 4세까지 영아들을 보육하는 영아학교가 될 것 같아요. 우선 흐름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보통합이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우선은 유보통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육부로 어린이집이 간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 이 교육기관을 선생님들의 자격증을 통합하는 일도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대학에서 유아교육과가 있고 보육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교수진들 사이에서도 통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격증만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대학교 과정도 통합이 돼야 되는 문제여서 아마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해요. 우선은 제가 드리는 풍월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생님들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 어린이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